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시장 브리핑이 나가야죠. 그런데 어제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캡 제한, 즉 삼성전자의 편입 비율을 ETF나 인덱스 펀드에서 30%로 제한하는 그 정책이 3월 중순에 시행될 것이다 보도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졌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친수익화, 자본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친수익화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팩트로 이해해야 대응이 나오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진영 논리로 파악해버리면 수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그 사항을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사전에 몇 페이지 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자본이 돈을 땅속에 파묻고 콘크리트로 쳐 발라놨는데 다음 꺼내보니까 돈이 없더라. 그 돈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오로지 친수익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자본은 자본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돈을 땅속에 파묻었던 돈이 어디로 갔느냐? 수익을 향해 움직여 있습니다. 자본은 오로지 수익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 자본은 증식을 하는 게 자본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강남 아파트에 돈이 몰린 이유가 뭡니까? 강남이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시멘트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인테리어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단 하나, 오로지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이 점 먼저 전제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익을 향해 움직이는 제도, 이 증상을 원인 부분에서, 원인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대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나왔지만 상한제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뛰었죠. 그 이유는 하나죠. 분양가가 높아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 대출 접근성, 전세 보증제도, 전세 보증, 대출 등 대출 접근성이 근본 원인이었는데 엉뚱한 카드를 날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현상을 볼 때 증상과 함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접근을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상승미수의 생각이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한국의 재정 집행 등 돈을 퍼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못하는 게 있죠. 돈이 흘러가는 방향까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것을 아무리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도한다 해도 돈은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오로지 수익성이다. 수익성 때문에 가는 것을 강제로 수익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율이라는 것은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죠. 자, 이제부터 이 관점에 따라서 이 관점을 앞에다 깔고 시작한 삼성전자 3월부터 마켓캡, 캡제도죠. 삼성전자 비중의 강제 축소 30% 적용한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총 30%가 넘는 그 물량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부터 이 제도, 어제 긴급하게 속보로 나온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비중 강제 축소 제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나스닥 100 인덱스에서 20%, 한 종목이 20%를 넘으면 강제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독일, 유럽은 10%, 그 다음에 프랑스와 홍콩은 15% 제도가 있습니다. 즉, 한국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나라가 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한국이 30%, 이들 나라들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비중을 높게 해서 강제로 시행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뒤쪽에서 알아보고요. 먼저 오늘 알아볼 것은 오늘 현재 기준, 오늘이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방송은 수요일에 나가지만 화요일 21일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실시한다면 어떤 정책이 실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시가총액 마켓캡의 기준은요, 현재 단순 기준이 아니라 3개월 평전 기준입니다. 즉 현재 삼성전자의 마켓캡은 33.9%이지만 최근 3개월 마켓캡 비중은 31.67%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건 3.9%가 아니라 1.67%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1.67%를 줄여야 한다면 도대체 시장은 얼마의 물량을 쏟아야 하는지, 1월 20일 기준으로 인덱스 및 ETF 물량 기준이 만약에 추종 자금이 ETF나 인덱스 추종 이 전체 자금이 30조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매도해야 될 물량은 5,022억, 50조로 가정할 때는 8,371억을 그 펀드나 ETF에서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 금액 정도는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이 정도 물량이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해라 그러면 상당히 낮은 가격, 즉 현재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빌미는 될 수도 있다. 그 점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제도, 캡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목적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캡 제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앞에 보셨잖아요. 미국, 홍콩,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있다. 그런데 그들 기준에 넘어간 종목이 현재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30%를 넘어버렸다. 이 넘어버려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정부가 왜 이 제도를 시행했는지 대한금융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 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 현상 및 자산운용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다. 그렇죠? 현재 삼성전자 마켓캡 시가총액 비중은 33%,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우리가 여러 번 방송에서 미국에서 쏠림이 강하다 했지만 그 빅테크 5 기업, 5개 기업이 다 합쳐도 18%인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혼자 3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서 40%, 50% 되면 삼성전자 혼자 주가를 가지고 놀고, 이제 정부가 예상하는 반대의 어려움도 있죠. 수급의 쏠림 현상 및 자산운용 어려움 발생.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급락해버렸을 경우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다른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대량 매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장 교란이 나올 수 있죠. 이게 확률은 낮지만 정부 당국, 담당자로서는 이런 확률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 고민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그렇게 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되죠. 왜? 외국의 ETF, 인덱스 펀드에서 투자하는 외국인은 이 캡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인덱스 펀드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미국의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은 상관없이 수익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 헤럴드 경제신문 1월 14일 보던데요. 4조 규모 미펀드도 삼성전자 비중을 최대로 높였다. 한마디로 왜 써있죠? 전 세계 대형주, 삼성전자는 한국의 회사가 아니죠. 글로벌 회사입니다. 전체 대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볼 때 가장 싸다. 무조건 사자. 이렇기 때문이죠. 즉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삼성전자인데 한국의 인덱스 펀드에서는 최악의 경우로 상정한 마켓캡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끔 댓글에 이런 거 신문에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에 넘겨주려는 좌파 정부의 꿈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식의 소치다. 그런 얘기는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방송 시청자 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원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삼성전자의 마켓캡 비중, 시가총액 비중이 과도해졌는지 그걸 단순히 캡 제도로 막는다 해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진짜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모든 주가, 특히 삼성전자의 마켓캡이 그렇게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성 보장, 수익성이 충분히 검증이 됐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고 이건 국가적으로는 반도체 외 기업에 반도체, 삼성전자를 뺀 다른 기업에서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엄청 많아서 사실 마켓캡 비중을 20%, 15% 했지만 적용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죠. 물론 홍콩에서는 텐센트가 과거에 15% 룰을 넘겨서 못 사게 했다는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구조 안타깝죠. 이건 마켓캡, 캡 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더욱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경제 구조의 문제를 투자 제한으로 풀 수는 없다. 이건 장기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삼성전자 한 종목을 증시에서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느냐. 이건 트레이더들, 증권시장 관계자들의 이제 불만이죠. 자, 그렇다면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이 그걸 가지고 정부에 따질 수도 없고요. 정부 담당자들로서 혹시 급락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건 공무원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이제 이 캡 제한이 증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에 있는 이 ETF나 인덱스 펀드는 삼성전자를 일정 수준 이상 담지를 못하니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투자자는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잖아요. 라임에 당하고 DLS에 당하고 인덱스가 뭔지도 모르고 은행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사인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인덱스 펀드를 해지할 수도 없죠. 그러니 향후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인덱스가 지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인덱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더 못 내는 구조, 인덱스가 피해가 예상된다.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는 만큼 그 돈으로 다른 기업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입고 다른 주식들이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지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로 갈 돈이 삼성전자에 안 가고 반대로 하이닉스에 가면
지수 상승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 종목에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이익이 될 수도 있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자체 능력, 즉 주가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삼성에 살 돈이 하이닉스로 가서 엉뚱하게 고평가 받으면 외국인들은 바로 매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엄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캡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1.67%, 오늘 기준으로 1.67%를 강제 매도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향후 주가 예상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예상한다. 그러면 이때다 하고 삼성전자 물량을 싹싹 싹쓸이할 기회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 찍었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죠. 왜? 그 물량이 나오면 더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상승을 예상하십니까? 하락을 예상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펀드의 종류에 따라 이 캡 제도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펀드는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두 개로 나뉜대요. 액티브 펀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증권사에 가면 성장형 펀드, 반도체 중심 펀드 이렇게 목적 중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 추종, ETF 등을 말합니다. 오로지 지수만 상승하는데 따라가겠다. 이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근데 시장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비율이 거의 반반이죠. 만약에 액티브 펀드 투자자, 액티브 펀드 가입자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캡 적용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기관의 매니저들은 잘 됐다. 싸게 매수하자. 여러분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패시브 펀드의 매니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덜어내야 됩니다. 강제로 매도해야 되죠. 그 방향에 따라서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의 강제 비중할당에 따른 팩트와 그 다음에 상황, 향후 예상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승미소 방송 친수익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내용이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나 구체적으로 알려줘. 예,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투자자는 당연하죠. 매수의 기회죠. 반대로 삼성전자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반도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승미소 좋게 보죠. 잘됐다 돈 있으면 삼성전자 사자. 이게 상승미소 관점이고요. 두 번째, 댓글에 보면 이런 걸 많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사지 못하는 돈이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될 테니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아니라 노라고 얘기합니다. 왜? 캡이 하이닉스의 순간적으로 매수 포지션, 매수 물량을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수 물량을 늘린다고 하이닉스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못합니다. 주가를 사고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대응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에 따른 거예요.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몇 퍼센트로 두냐, 몇 배로 들 거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살 돈이 와서 하이닉스 가격을 높였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졌죠? 바로 여기는 매도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삼성전자 캡 작용이 하이닉스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NO! 상상하지도 못할 얘기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의 캡 제도가 코스닥, 코스피, 장비, 소재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비주, 소재주 많이 샀잖아요. 예,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오늘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지면 지수의 영향을 받고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장비주, 소재주도 하락할 쪽.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여러분 홀딩하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진영 논리 철저하게 배제했고요. 오로지 친수익파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양극단론자들은 댓글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지랄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친수익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상을 팩트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팩트가 향후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누굴 지지하냐 어느 정부를 지지하냐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하자.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그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투자 그게 친수익파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수익파 방송 상승미소 방송은 진영논리 정치논리 배제합니다. 극좌 극단 배제합니다. 저는 오로지 자본의 관점 수익의 관점에서만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